검색 포털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난 후 갑자기 그와 관련된 광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경험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여성은 광고가 자신의 신발 사이즈까지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광고는 브라우저 쿠키와 리타게팅 기법을 통해 매우 똑똑하게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현재 나의 위치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인공지능 비서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음성을 모두 녹음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닥치는 대로 모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될수록 그 힘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 지향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서운데 왜 소비자들은 내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쓰여지도록 그냥 놔두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조회 동의라는 항목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수집한 덕분에 소비자가 얻는 혜택도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광고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고객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아니면 단순히 즐길 거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만든 틱톡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틱톡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억 명이 개인정보를 탈탈 털려가면서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보안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이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간의 조급함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는 무료 퀴즈, 성격 파악, 생체 나이 측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참여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나의 나이부터 생일, 키, 몸무게 등 각종 정보를 입력해야 하죠. 더 정확하게 적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짓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을 링크를 걸어서 친구들에게 퍼나르기도 합니다. 너도 해보라고 말이죠. 누가 만들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성격 파악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계속 쏟아박습니다. 지금 당장 재미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수집된 나의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두 번째는 소유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실험자에게는 10,000원을 주고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실험자에게는 12,000원을 주는 대신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옵션을 추가해줬습니다. 먼저 12,000원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2,000원을 내면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옵션, 그리고 10,000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2,000원을 더 받는 대신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옵션. 옵션은 사실 초기 조건을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0원을 더 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12,000원을 받은 사람들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00원을 지불한 사람은 10%도 안 되었다는 사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치가 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 거세게 항의하지만 반대로 프라이버시를 잘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세 번째는 자신이 마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잘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매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노출되는 광고나 수집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지만 그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 훨씬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준다거나 특정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경우 그것이 자신이 기능을 적절히 자유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더 상세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시간이 갈수록 신용도용 범죄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리고 10% 정도는 자신의 재정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에 나는 털려도 잃을 게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답했다는군요. 네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최근에 KTX 햄버거녀가 그랬다 그러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관종들이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공개할 때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사적인 질문을 말할 것이냐라는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한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고 말하지 못해서 화병이 났다는 동화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인간은 비밀을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나는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노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온라인의 특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 이후에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나중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나의 친구들과 소수의 선별된 이들과만 정보를 공유한다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LH 사건에서도 위에서 외부의 인터뷰에 응하지 말아라 라는 등의 공문을 보낸 것이 블라인드에 공개됐죠. 아직도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멍청한 경영진의 아주 멍청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사람이 나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이라크에 파병 중인 미군인데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며 DM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 우리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끊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